400cc 화석 바이크 이야기 네이키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네이키드 편입니다. 네이키드 바이크는 2000년대 전후로도 꾸준히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사실 모든 바이크의 시초 형태이기도 합니다. 먼 과거에는 지금 네이키드라 불리는 형태가 일종의 스탠다드 바이크였고 레이스 머신이기도 했습니다. 풀 카울링을 달아 공기 저항을 줄여 속도를 높이자는 시도는 197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화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레이서 레플리카, 알차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이키드는 사실 알차의 껍데기를 벗겨냈다는 알몸의 바이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바이크의 시초인데 풀 카울링 바이크가 주류로 바뀌는 시점부터 의미가 조마전된 것이죠. 아무튼 저 또한 레이서 레플리카로 바이크 라이프를 시작해 네이키드 바이크와 같이 뼈만 앙상한 바이크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크 매거진 기자를 시작하면서 반강제로 모든 종류의 바이크에 대해 공부해야 했고 온갖 종류의 바이크를 시승하고 리뷰를 하면서 각 장르마다 매력이 각기 다름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 가장 일찍 눈을 뜬 것이 바로 사기통 네이키드 바이크들에 대한 매력이었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게 된 2000년 초반에는 지금의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장르가 없었습니다. 네이키드 바이크는 그냥 원형 헤드라이트에 전부 담아 하나 들어있고 가느다란 파이프 핸들이 달린 볼품없는 모양새였죠. 그러니 20대였던 저에게 별 눈에 띄지 않았던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허리 숙여 가속하지 않으면 온몸이 괴로운 바이크를 수년간 주구장창 타오던 시기에 거의 같은 성능의 네이키드 바이크는 훨씬 편안한 자세로 탁 트인 시야를 만끽하며 비슷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탔을 때의 쾌적함이 배로 느껴지자 비로소 네이키드 바이크의 매력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레이서 레플리카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급속히 네이키드에도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접하기 쉬운 건 혼다의 CB400이었습니다. CB400은 당시 가스배달, 퀵서비스 바이크로 애용되었던 금강불개 수준의 내구성을 가진 스테디셀러였습니다. 10년, 20년 된 CB400도 현역으로 서울 도심을 누비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도 없던 살림에 알차를 처분하고 허름한 CB400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CB400은 여러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CB400 슈퍼4 SF라고 부르는 이 모델이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CB400 버전 R, 이것은 헤드라이트 비키니 카울이 달려 레이서 흉내를 낸 버전이고요. 버전 S라는 모델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타고 다녔던 모델인데 똑같은 차체 사양의 브렘보 브레이크를 장비한 고급 버전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말하자면 CB400의 1세대 버전들입니다. 2세대부터는 이런 다양한 버전이 사라지고 VTEC이라는 혼다 자동차 기술이 바이크에 접목됩니다. VTEC이란 가변 밸브 시스템으로 고회 전형이라 저속 토크가 밍숭맹숭한 CB400의 단점을 보완해낸 기술입니다. 저회전에서는 밸브를 2개만 열고 고회전으로 진입하면 나머지 밸브 2개를 모두 열어 4밸브로 전환되는 시스템입니다. 차체 디자인도 이때부터 조금씩 세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식에 따라 조금씩 VTEC 시스템을 보완한 VTEC 스펙2, VTEC 스펙3, 그리고 아레보라는 모델로 CB400의 연대가 끝납니다. 당시 리어 카울의 꼬리가 날렵한 스펙3가 얼마나 멋져 보였던지요. 지금 보면 좀 괴상한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아무튼 CB400은 국내의 수많은 중고 바이크가 일본에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엔진과 프레임 각종 부품들이 마구 조합되어 연명하는 중고 매물들로 가득 차 누구나 저렴하게 사기통 바이크를 가질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 입대 전후로 CB4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렴하긴 하지만 참 바이크다운 바이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CB400의 존재감이 워낙 커서 나머지 혼다, 왜 일본 3사의 네이키드 바이크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스포츠 미디어였습니다.